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가 필러입니다. 이 자가 필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여러 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보통 필러를 이마나 아니면 뺨이나 특히 코 같은 경우에 필러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런데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필러를 맞았을 때 염증이 생기는 분들, 필러를 맞았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반 필러를 맞지 마시고 자가 필러로 이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필러를 다 맞을 수 없고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림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림프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제 하수구가 되겠는데요. 동맥이 상수도, 그리고 정맥은 중수도, 그리고 림프는 하수도가 되겠죠. 결국 우리 몸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이다. 근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찌꺼기가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림프에 찌꺼기를 내는 것들, 그것이 이제 탄수화물이 많고요. 탄수화물이 아니더라도 가공 첨가제가 있는 거, 아니면 환경 호르몬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이 계속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림프가 오염이 될 수 있고, 심해지면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만성 림프 오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 림프 오염이 있는 분들이 코에 콧대에 필러를 넣는다고 주사기를 찔러 넣으면 그 림프, 코에 있는 림프가 찌꺼기가 많은데 거기에 아무리 깨끗한 필러를 넣더라도 찌꺼기가 많은 곳에 필러를 넣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찌꺼기들과 외부 물질과 합쳐서 그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이마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림프가 오염이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영상을 자세히 시청해 보시면 아실 것인데, 보통은 비염이 있다, 아니면 결막염이 있다, 피부가 좀 간지럽다,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먹었던 가공 첨가물에 의해서 찌꺼기가 돌아다니면서 히스타민을 계속 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이 이마나 턱이나 아니면 광대나 코나 이런 데 찔러 넣으면 결국 이 외상에 의해서 림프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과 필러가 합쳐지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 몸이 일단 건강한 상태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자가 필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마나 광대나 턱과 같은 곳은 자가 연골 필러를 쓰기에는 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마나 광대나 턱같이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 곳, 쉽게 말하면 한 3cc 이상 넣어야 되는 곳은 지방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준비했듯이 나노 지방 이식, 그래서 나노 지방 필러를 이용해서 자가 지방 필러로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코와 같은 곳은, 코가 우리가 여기에 피부가 물컹물컹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고체인 지방과 달리 고체인 연골을 집어넣는 게 맞고, 코와 코 주위 아니면 눈썹같이 뼈가 구성된 곳은 물렁뼈인 자가연골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가연골을 써서 우리가 한 1cc에서 많으면 3cc 정도를 코나 코 주위 같은 곳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코에 절개 없이 단순한 주사기 바늘 정도 삽입할 정도로 해서 콧대나 코끝 아니면 코 주위, 심지어는 눈썹에 돋우는 부분들도 같이 조절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이 연골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귀나 코 연골에서 가져오면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 코 안에서 비중격에서 연골을 채취하려고 하면은 한 0.45cc 밖에 채취를 못하고, 양쪽 귀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0.7cc 밖에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1cc 이상 우리가 보통 콧대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코나 귀에서 채취하는 것보다는 가슴에서 채취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에는 갈비뼈 안쪽에 연골에 있는 물렁뼈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흉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인데, 여성분은 오히려 유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유방 주름에 절개를 하게 되면 2cm 정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가려져서 흉터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유방이 좀 작으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유방 확대를 하실 분이라면 예상되는 유방 주름에 절개를 하면 될 것이고요. 남성분들은 좀 더 흉터에 대해서 덜 민감한 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2cm 내외로 절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흉터에 대해서 길이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흉터라는 것은 체질과 좀 관계가 많죠.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에 맹장 수술을 했다든지 다른 부분 흉터를 보셔서 켈로이드 체질인지 비효성 반응 체질인지를 보시면 내 가슴 흉터가 어떻게 되겠다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는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취하는 것은 이 기구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갈아내는 기구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또 갈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채취해서 갈아내서 준비한 데까지 약 15분, 길면은 한 2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집어넣는 데까지 하면은 30분 내외로 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 코 수술을 하더라도 30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가슴 쪽에만 절개를 하지 코나 코 주위에는 거의 구멍 정도 절개만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고를 필러를 넣고 나서 이 갈아서 넣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부목을 해 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게 낮에는 연골이 굳질 않고 밤에 자는 시간, 성장 호르몬이 연골을 굳히기 때문에 밤 11시부터 한 4시 사이에는 충분히 자고 계신 것이 빨리 연골이 굳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주 이내에 대부분 연골이 굳는 게 일반적인데,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자는 것을 교정을 좀 하시면서 시술을 받으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얼굴에 필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필러가 이제 자기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게 자가 조직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노 지방 이식이나 자가연골 필러를 씀으로써 부작용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아시고 시술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